엄마는 괜찮아. 그 여자 잘 모셔드려. 20살 석진이 엄마 미영의 이 말을 들었을 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버지를 빼앗아간 새엄마에게 잘하라니. 대체 엄마가 무슨 생각인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방 창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게 해주거든요. 오늘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자의 치밀한 복수극입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이혼 가정 같지만 그 안에는 소름 끼치는 계획이 숨어 있었거든요. 이야기는 3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아버지 태준의 불륜이 발각되면서 가정이 완전히 박살났어요. 석진은 누나와 함께 엄마 미영과 살게 됐죠.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절만 되면 시댁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이들을 데려오라는 거였죠. 처음엔 누나도 같이 갔는데 갈 때마다 똑같은 압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댁 거실에 도착하면 할머니가 석진 남매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소파 한쪽에 앉아있는 여자를 가리키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석진아, 서영이한테 인사해야지. 서영. 아버지의 새 부인이었습니다. 아버지보다 무려 10살이나 어린 여자였어요. 석진이 어색하게 인사할 때 누나가 뒤에서 중얼거렸죠. 왜 내가 저 여자한테 인사를 해야 하는데? 순간 집안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냐? 누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어요. 저는 엄마가 하나뿐이에요. 그 한마디로 누나는 그날부터 시댁 출입 금지를 당했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일이었죠. 결국 석진 혼자만 시댁에 가게 됐어요. 어른들은 석진을 철든 장손이라며 칭찬했지만 석진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서영이라는 여자를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몇 번 더 시댁을 오가면서 석진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서영이 자신을 점점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특히 석진이 할머니와 대화할 때면 더욱 그랬죠. 왜 그럴까요? 석진은 서영에게 아무 해도 끼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오히려 시댁에서는 석진이 장손이라며 귀하게 대했거든요. 그런데 서영의 눈빛에는 뭔가 불안함이 서려 있었어요. 마치 석진이 자신의 위치를 위협할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결혼한 지 벌써 2년이 넘었는데 서영에게서 아이 소식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시댁에서는 노골적으로 서영을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석진이 시댁에 갈 때마다 이런 광경이 반복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서영에게 날카롭게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 병원은 자주 다니니? 서영이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어요. 네,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그래, 열심히 해야지. 우리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아버지 태준은 자리를 뜨거나 딴청을 피웠어요. 마치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말이에요. 정말 무책임한 모습이었죠. 석진은 이런 분위기가 너무 답답했습니다. 서영이 불쌍해 보이기도 했고요. 집에 돌아와서 엄마에게 털어놨어요. 엄마, 시댁에서 서영 이모한테 애 낳으라고 막 그래요. 그런 석진을 바라보는 미영의 표정은 항상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그래? 그 여자가 많이 힘들어하니? 네, 정말 힘들어 보여요. 미영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석진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때 미영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한 것을 석진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석진아, 엄마가 부탁이 있어. 석진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앞으로 시댁에 갈 때 그 여자 잘 모셔드려. 석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가 서영을 그렇게 미워했는데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왜요? 엄마는 서영 이모를 싫어하시잖아요. 미영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평소와 달라 보였어요. 뭔가 섬뜩한 느낌이 들었죠. 엄마는 괜찮아. 그냥 잘해드려. 내가 착한 아이라는 걸 보여주면 되니까. 그런데 왜? 석진아. 미영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그 손길이 왜 이렇게 차갑게 느껴지는 걸까요? 엄마 말 들어줄 거지? 석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했습니다. 엄마의 그 미소가 평소와 완전히 달라 보였거든요. 마치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며칠 후 또다시 시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서영이 몸이 안 좋다며 석진더러 와달라는 거였어요. 석진이 시댁에 도착했을 때의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영이 소파에 누워 있었는데 얼굴이 창백하고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어요. 분명히 많이 운 것 같았죠. 괜찮으세요? 석진이 다가가 물었을 때 서영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 표정이 너무나 지쳐 보였습니다. 고마워, 석진아. 서영의 목소리가 완전히 쉬어 있었어요. 석진은 물을 갖다 주며 이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아빠를 빼앗아간 원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냥 불쌍한 한 사람으로 보였어요.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할아버지가 또 그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서영아, 병원에서 뭐라고 하니? 서영이 수저를 내려놨어요.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죠. 아직 좀 더 지켜봐야 한대요. 그래도 2년이 넘었는데 좀 급하게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때 아버지 태준이 갑자기 짜증을 냈어요. 아버지, 그만 좀 하세요. 내가 뭘 안다고 나서냐? 할아버지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순간 식탁이 완전히 어수선해졌어요. 석진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엄마의 말이 떠올랐어요. 그 여자 잘 모셔드려. 그래서 석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서영 이모가 아직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모든 시선이 석진에게 쏠렸어요. 서영이 놀란 눈으로 석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우리 석진이가 그래도 철이 드네. 할머니가 석진을 쓰다듬으며 웃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서영이 석진을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경계하던 눈빛이 사라지고 고마움이 가득한 표정이 됐죠. 집에 돌아온 석진이 엄마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했어요. 미영은 조용히 듣고 있더니 다시 그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했어, 석진아. 엄마, 근데 왜 갑자기 서영 이모한테 잘하라고 하신 거예요? 미영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그냥 착하게 살아야지. 하지만 석진은 알 수 있었어요. 엄마의 진짜 속마음이 이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미영의 눈 깊숙한 곳에서 뭔가 차가운 것이 번뜩이는 걸 봤거든요. 그날 밤 석진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엄마의 그 섬뜩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확신했죠. 엄마 미영에게는 분명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것을. 과연 미영은 정말로 서영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그런 부탁을 한 걸까요? 아니면 그 조용한 미소 뒤에 우리가 상상도 못할 무서운 복수가 숨어 있는 걸까요? 다음 화에서 미영의 진짜 계획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대세가 저랬네. 할머니의 차가운 한마디가 서영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2년째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받는 시댁의 압박. 서영은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화에서 미영의 묘한 부탁을 들었던 석진. 과연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오늘 화에서는 서영과 태준 부부의 깊어지는 갈등과 함께 미영의 복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기 시작합니다. 석진이 엄마의 부탁대로 서영에게 잘해주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그런데 시댁 분위기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아이였어요. 서영과 태준이 결혼한 지 벌써 2년 반. 그런데 아직도 임신 소식이 없었던 거죠. 석진이 어느 토요일 시댁에 갔을 때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서영을 몰아세우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가득했어요. 서영이 고개를 푹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예리하게 병원 얘기를 물었을 때 서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아직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다고 하자 할아버지는 완전히 화를 내셨습니다. 그때 태준이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태준의 반응이 정말 이상했어요. 진짜 걱정하는 남편 같지가 않았거든요. 오히려 귀찮아하는 것 같았죠. 자연스럽게 되겠다는 태준의 무책임한 대답에 할아버지가 완전히 분노하셨어요. 그 순간 서영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울음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죠. 석진은 그 광경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엄마 말대로 서영에게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화장실에서 나온 서영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석진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괜찮은지 물었더니 서영의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고맙다며 목소리가 완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 후 석진이 집에 돌아가려고 할 때였어요. 서영이 주차장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주차장 가로등 아래서 서영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죠. 서영이 석진을 불러 세우더니 아까 위로해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이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어요. 지금까지 항상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던 서영이었는데 이날 밤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매일 병원 가는 것도 지겹고 시댁에서 눈치 주는 것도 견디기 힘들다고 털어놨어요. 그런데 태주는 나 몰라라 한다는 거예요. 서영의 목소리가 점점 격해졌어요. 때로는 왜 이 집에 와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나 싶다고 했죠. 석진은 서영을 바라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미안함이었을까요? 아니면 동정심이었을까요? 많이 힘들겠다고 위로하자 서영이 요즘 석진만이 자신의 편인 것 같다며 석진의 손을 잠깐 잡았어요. 그 손이 얼음장처럼 차갑더군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석진이 엄마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서영이 주차장에서 울면서 힘들다고 했다고 말이죠. 미영이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석진을 바라봤습니다. 많이 힘들어하는지 물어보더니 석진이 완전히 무너져 보였다고 답하자 미영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미묘한 미소였죠. 그럼 더 잘해줘야겠다고 말하는 미영. 석진이 의아해하자 미영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사람이 가장 힘들 때 받은 도움은 절대 잊지 않는 법이라고 말이에요. 미영의 말이 왜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들리는 걸까요? 한편 태준에게는 더 큰 문제가 생기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된 거였습니다. 48배 나이에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된 거죠. 태준이 집에 돌아와서 서영에게 이 소식을 알렸을 때 서영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퇴직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부터 물어봤거든요. 한 2억 정도 될 것 같다는 태준의 대답에 서영이 그걸로 뭘 할 건지 물었어요. 태준이 잠시 망설이더니 사업을 해볼까 생각 중이라고 했습니다. 친구가 음식점 창업을 제안했다면서 요즘 잘 된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서영이 깊게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의 친정에서도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했죠.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서영의 친정이 꽤 부유했거든요. 서영의 아버지가 건설업을 하시면서 상당한 재산을 모으셨던 거죠. 장인어른께서 도와주실지 태준이 물어보자 서영이 자신이 말해보겠다고 했어요. 아마 괜찮으실 거라면서 말이에요. 결국 태준은 퇴직금 2억과 서영 친정에서 지원해준 3억, 총 5억으로 음식점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영이었어요. 석진이 시댁에서 들은 소식을 집에 와서 엄마에게 이야기할 때마다 미영은 조용히 듣고 있었거든요. 아빠가 사업 시작한다는 석진의 말에 미영이 돈은 어디서 구하는지 물어봤어요. 서영 친정에서 많이 도와준다는 대답을 들은 미영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렇구나 라고 말이에요. 그 한마디 속에 담긴 감정이 석진에게는 왠지 섬뜩하게 느껴졌어요. 며칠 후 석진이 또 시댁에 갔을 때 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서영과 태준이 거실에서 싸우고 있었거든요. 서영이 태준을 무책임하다고 소리쳤어요. 시댁에서 아이 얘기할 때 맨날 딴청만 피운다면서 말이에요. 태준도 그런 얘기 들으면 자신도 스트레스 받는다고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그 순간 서영이 뭔가 깨달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태준도 자신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냐고 물어봤거든요. 태준이 그런 게 아니라고 하자 서영이 맞다며 태준도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절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때 석진이 조용히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이 깜짝 놀라며 대화를 멈췄어요. 석진이 인사했을 때 서영이 급하게 눈물을 닦았습니다. 태준이 어색하게 언제 왔는지 물었지만 석진은 다 들었어요. 두 사람이 아이 문제로 얼마나 심하게 갈등하고 있는지 말이죠. 그날 저녁 석진은 서영과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태준이 친구를 만나러 나간 사이였죠. 석진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위로하자 서영이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 고맙다고 했죠.
석진이 편하게 말하라고 누나처럼 생각하라고 하자 서영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자신도 석진을 동생 같다고 생각한다면서 말이에요. 그 순간부터 석진과 서영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영은 더 이상 석진을 경계하지 않았고 오히려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집에 돌아온 석진이 엄마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미영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잘했다고 하더니 서영이 정말 많이 힘들어한다는 석진의 말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시댁 압박도 받고 남편은 무관심하다면서 말이에요. 미영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 마치 서영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석진이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물어보자 미영이 석진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자신도 똑같은 걸 겪어봤다는 거예요. 석진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엄마가 그런 고생을 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미영이 계속 이야기했어요. 태준과 결혼 초기에 시댁에서 얼마나 구박을 받았는지, 그래서 서영 마음이 너무 잘 이해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미영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어요.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석진이 뭐가 다른지 물어보자 미영이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는 자신이 참고 견뎠지만 지금은 자신이 당할 이유가 없다고 말이에요. 석진은 엄마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엄마 목소리에 뭔가 무서운 게 섞여 있다는 거였습니다. 한편 태준의 사업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서영의 친정에서 3억이라는 큰 돈을 지원해준 덕분이었죠. 음식점은 강남의 좋은 위치에 자리 잡았어요. 인테리어도 고급스럽게 꾸몄고 태준은 의기양양했습니다. 이제 제대로 돈 벌어보겠다는 태준의 말에 서영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잘 되길 바란다고 했지만 서영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드는 것 같았죠. 그런데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 벌어났어요. 어느 날 석진이 집에 돌아왔는데 엄마 미영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누구와 통화하는지 궁금해서 귀를 기울였는데 들리는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미영이 누군가에게 태준의 사업에 대해 알아보고 있었던 거예요. 강남 쪽 음식점이 새로 오픈했다면서 사업 자금이 5억 정도 들어갔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었어요. 석진은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왜 아버지 사업을 조사하고 있는 거죠? 통화를 마친 미영이 석진을 발견했어요. 언제 왔는지 물어보더니 석진이 지금 누구랑 통화했는지 물어보자 잠시 망설이더니 그냥 지인이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석진은 알 수 있었어요. 엄마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석진은 잠들기 전에 계속 생각했어요. 엄마가 아버지 사업을 조사하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서영에게 잘하라고 했던 진짜 이유는 뭘까? 점점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엄마 미영에게는 분명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과연 미영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서영이 석진을 믿고 의지하기 시작한 지금 미영의 복수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태준이 미영의 집 식탁에 앉아 김치지짐이를 먹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혼한 전처의 집에서 말이에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의 뻔뻔한 이중 생활과 그것을 지켜보는 여자의 치밀한 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겉보기엔 단순한 재회 같지만 그 안에는 소름 끼치는 복수가 숨어 있었거든요. 어느 평범한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석진이 학교에서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는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실 식탁에 아버지 태준이 앉아 있었거든요. 엄마 미영의 집에 말이에요. 석진은 눈을 의심했어요. 이혼한 지 3년이나 됐는데 아버지가 왜 여기 앉아 있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엄마의 반응이었어요. 미영은 태준 앞에 김치지짐이와 반찬들을 차려놓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하게 서 있었거든요. 석진이 문 앞에서 굳어있을 때 태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석진아, 왔구나. 태준이 반가워했지만 석진은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아버지가 왜 여기 있는지, 엄마는 왜 음식까지 해주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미영이 석진에게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찾아와서 밥 한 번 먹자고 했다는 거예요. 거절할 이유가 없어서 음식을 만들어줬다고 했죠. 하지만 미영의 표정은 전혀 반갑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표정에 가까웠죠.
태준이 김치지짐이를 한 입 먹더니 감탄했어요. 역시 내가 만든 음식이 최고야. 집에서는 이런 맛을 못 먹거든. 그 말을 들은 미영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어요. 하지만 태준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구관이 명관이라고 예전이 그리워져. 태준이 과거를 그리워하며 말했어요. 예전에 미영이 해주던 음식들을 하나하나 기억해내며 그리워했죠. 미영은 묵묵히 설거지를 하며 태준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말이에요. 석진은 이 상황이 너무 어색했습니다. 아버지는 재혼까지 했으면서 왜 전처의 집에 와서 이러고 있는 거죠? 태준이 집에 가기 전에 미영에게 말했어요. 음식 정말 맛있었어. 혹시 반찬 좀 싸줄 수 있을까? 미영이 별말 없이 반찬을 싸주었어요. 태준이 고맙다며 나갔을 때 석진은 엄마에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왜 갑자기 온 거예요? 그리고 왜 반찬까지 싸줬어요? 미영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아이들 아버지인데 밥 한 끼 먹여주는 게 뭐가 이상해? 하지만 석진은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엄마의 그 무표정한 얼굴 뒤에 다른 감정이 숨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 주에도 태준이 또 왔거든요. 그것도 저녁 시간에 맞춰서 말이에요. 이번에는 미역국과 갈비찜까지 준비되어 있었어요. 마치 태준이 올 걸 미리 알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태준은 더욱 뻔뻔하게 굴었어요. 집에서는 이런 정성스러운 음식을 못 먹어. 서영이는 요리를 잘 못하거든. 대놓고 현재 부인과 비교까지 했거든요. 미영은 여전히 무표정하게 태준을 대했어요. 하지만 석진이 보기에는 뭔가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일이 한 달 넘게 계속됐어요. 태준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미영의 집을 찾아왔거든요. 그때마다 미영은 묵묵히 음식을 해주었고 태준은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먹었죠. 석진은 이 상황이 점점 이상해 보였어요. 아버지가 새 부인이 있으면서 전처에게 밥을 얻어먹으러 다니는 게 정상적인가요? 더 가관인 건 태준의 태도였어요. 마치 자신이 두 집을 오가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했거든요. 어느 날 석진이 용기를 내서 엄마에게 물어봤어요. 엄마, 아버지가 계속 이렇게 와도 되는 거예요? 서영 이모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미영이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서영이가 알 리가 없지. 알게 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 그 말을 들은 석진은 소름이 돋았어요. 엄마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주말 태준이 가족여행을 제안한 거예요. 석진과 누나까지 데려가서 온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가자는 거였죠. 누나는 당연히 거절했어요. 아버지와 여행 갈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석진은 엄마의 눈치를 보며 따라가기로 했어요. 미영이 가라고 했거든요. 여행지에서 태준은 정말 이상하게 행동했어요. 마치 미영과 아직도 부부인 것처럼 굴었거든요. 사진을 찍을 때도 미영 옆에 자연스럽게 서고 식당에서도 미영 옆자리에 앉으려고 했어요. 미영은 그런 태준을 말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무덤덤하게 받아들였죠. 석진은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이상했어요. 아버지는 재혼했으면서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거죠? 그리고 엄마는 왜 이걸 허용하고 있는 거죠?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도 태준의 방문은 계속됐어요. 이제는 거의 습관이 된 것 같았죠. 어떨 때는 일주일에 3번씩 오기도 했어요. 그때마다 미영은 정성스럽게 음식을 해주었고 태준은 배불리 먹고 갔습니다. 석진이 보기에 아버지는 완전히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어요. 낮에는 서영과 살고 저녁에는 미영에게 와서 밥을 얻어먹는 거였죠. 그런데 정말 소름 끼치는 건 미영의 태도였어요. 미영은 태준이 올 때마다 미리 음식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마치 태준의 스케줄을 다 꿰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어느 날 석진이 엄마에게 물어봤어요. 엄마, 아버지가 언제 올지 미리 아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 연락이라도 하세요? 미영이 잠시 멈칫하더니 대답했어요. 그냥 요일이 비슷하니까 대충 짐작이 돼. 하지만 석진은 확신했어요. 엄마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며칠 후 석진은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엄마의 휴대폰에서 아버지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우연히 본 거예요. 오늘 저녁에 갈 테니까 미역국 끓여줘. 태준이 보낸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미영이 알겠다고 답장을 한 것까지 봤죠. 석진은 충격에 빠졌어요. 엄마와 아버지가 몰래 연락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아버지가 올 때마다 미리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 걸까요? 엄마는 왜 이혼한 남편을 이렇게 챙겨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는 왜 뻔뻔하게 두 집을 오가고 있는 거죠? 더 무서운 건 미영이 이 모든 걸 계획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태준이 자연스럽게 이 집을 드나들게 만들고 점점 더 자주 오게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왜일까요? 미영의 진짜 목적이 뭘까요? 석진은 점점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아버지를 다시 받아들이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모든 게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한편 서영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남편이 전처의 집을 드나들며 밥을 얻어먹고 있다는 걸 꿈에도 모르고 있었죠. 오히려 서영은 석진을 더욱 의지하고 있었어요. 시댁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심해질수록 석진만이 자신의 유일한 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날 서영이 석진에게 하소연했어요. 요즘 내 아버지가 너무 차가워. 집에서도 말을 안 하고 늦게 들어올 때가 많아. 석진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답답했어요. 서영은 남편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났어요. 태준이 어느 날 미영에게 제안한 거예요. 주말에 온 가족이 함께 놀러 가자. 미영이 왜 그런 걸 하냐고 물어보자 태준이 대답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지. 이혼했어도 가족은 가족이잖아. 미영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석진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엄마가 왜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는 거죠? 결국 그 주말 정말 기가 막힌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미영, 태준, 석진. 이렇게 세 명이 함께 놀이공원에 갔거든요. 마치 평범한 가족인 것처럼 말이에요. 태준은 신이 났어요. 예전처럼 미영과 나란히 걸으며 즐거워했죠.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사진도 찍고 완전히 과거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미영은 그런 태준을 말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따라다니며 태준이 하자는 대로 했죠. 석진은 이 모든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부모가 이혼했는데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거죠? 특히 엄마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면 정말 행복한 가족 같았어요. 하지만 석진만은 알고 있었죠. 이 모든 게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석진이 엄마에게 물어봤어요. 엄마, 왜 아버지와 여행을 갔어요? 그리고 왜 계속 밥을 해주는 거예요? 미영이 차를 우리며 대답했어요. 그냥 아이들 아버지니까. 미움보다는 그냥 무덤덤해. 하지만 석진은 느낄 수 있었어요. 엄마가 진짜 마음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며칠 후 석진은 엄마의 진짜 의도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미영이 또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었어요. 미영이 태준의 음식점 매출과 운영 상황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서영 친정에서 지원한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까지 조사하고 있었죠. 석진은 소름이 돋았어요. 엄마가 이렇게 치밀하게 아버지를 조사하고 있다니. 그리고 확신했죠. 엄마가 태준을 다시 받아들이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미영은 태준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태준이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들고 동시에 서영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시키려는 계획이었죠. 그리고 그 계획의 핵심에는 석진이 있었어요. 서영이 석진을 신뢰하게 만들고 태준의 이중생활 증거를 모으고 있었던 거죠. 과연 미영의 복수 계획은 어디까지 치밀하게 짜여져 있는 걸까요? 그리고 태준의 뻔뻔한 왕복 생활은 언제 탄로날까요?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이 모든 관계는 어떻게 뒤바뀔까요? 상처는 시간이 약이 된다지만 어떤 상처는 평생 아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 앞에 던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들락거린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순간이었어요. 정말 소름 끼치는 복수의 마무리였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장의 영상이 모든 것을 바꿔버린 순간입니다. 치밀하게 쌓아올린 거짓말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5억이라는 거금이 사라지는 충격적인 반전이 펼쳐집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서영이 석진과 함께 시댁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요즘 서영에게는 석진만이 유일한 위로였거든요. 시댁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남편 태주는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서영은 이 모든 상황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석진아,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버텼을지 모르겠어. 서영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석진은 그런 서영을 보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서영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때였어요. 석진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자동으로 백업된 사진들이 팝업으로 뜨는 거였어요. 서영이 우연히 그 화면을 봤는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면에 뜬 사진은 지난주 가족여행 때 찍었던 것이었어요. 미영, 태준, 석진이 함께 놀이공원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서영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뭐야? 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석진은 당황해서 휴대폰을 뺏으려 했지만 서영이 더 빨랐어요. 서영이 사진을 자세히 보더니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남편이 전처와 함께 여행을 간 거였어요. 그것도 자신은 전혀 모르게 말이죠. 석진아, 이게 언제 찍은 거야? 서영 이모. 대답해. 언제 찍은 거냐고. 서영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카페 안에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죠. 석진은 어쩔 수 없이 진실을 말했어요. 지난주 아버지가 제안해서 엄마 아버지 자신이 함께 여행을 갔다고 말이에요. 서영이 그 말을 듣고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눈물이 비 오듯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내가 바보였구나. 서영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가득 찼어요. 나는 여기서 시댁 눈치 보며 아이 못 낳는다고 구박받고 있는데 내 남편은 전처와 여행을 다녔다고. 서영이 테이블을 치며 소리쳤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지만 서영은 아무것도 신경 쓸 수 없었습니다. 석진은 서영을 달래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서영의 분노와 절망이 터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석진아, 내 아버지가 우리 집에도 자주 와? 서영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어요. 석진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 침묵이 서영에게는 확신을 주었죠. 그렇구나. 내가 정말 바보였어. 서영이 일어나더니 카페를 뛰쳐나갔어요. 석진이 뒤쫓아가려 했지만 서영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그날 밤 서영은 집에 돌아와서 혼자 울었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절망감이 한꺼번에 몰려왔거든요. 하지만 서영은 그냥 울고만 있지 않았어요. 다음 날부터 행동에 나섰죠. 먼저 친정 아버지에게 연락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털어놨습니다. 남편의 배신, 시댁의 구박, 그리고 전처와의 여행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서영의 아버지는 완전히 분노했어요. 자기 딸을 이렇게 무시하고 배신한 사위가 용서가 안 됐거든요. 서영아, 이혼해라. 그런 놈과 살 이유가 없다. 아버지의 말에 서영이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 그런데 제가 사업자금으로 준 돈은 어떻게 해요? 그 돈은 내가 다 돌려받을 거야.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말이다. 서영의 아버지는 건설업계의 거물이었어요. 한번 화가 나면 끝까지 가는 성격이었죠. 다음 날 서영과 그녀의 아버지는 변호사와 함께 태준의 음식점으로 찾아갔어요. 태준이 서영을 보고는 반가워했지만 서영의 차가운 표정을 보고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요. 서영아, 왜 갑자기 여기까지 와서? 닥쳐. 서영이 차갑게 말했어요. 태준이 깜짝 놀랐죠. 내가 미영이랑 여행 간 거 다 알고 있어. 그 순간 태준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어요. 서영아, 그게 아니야. 아이들 때문에. 거짓말하지 마. 석진이한테서 다 들었어. 서영이 소리쳤어요. 음식점 안이 순간 조용해졌죠. 서영의 아버지가 나섰어요. 태준 씨, 내 딸이 준 사업자금 3억 당장 돌려주십시오. 아버님, 그게 갑자기 무슨... 갑자기? 내 딸을 바보로 만들면서 전처와 바람 피우는 놈한테 왜 내 돈을 줘야 하는 거요? 서영의 아버지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사업자금 대여계약서상 채무불이행 및 도덕적 해이 발생 시 즉시 상환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3억을 반환하시죠. 태준은 완전히 당황했어요. 그 돈은 이미 인테리어와 보증금으로 다 써버렸거든요.
아버님, 시간을 좀 주세요. 지금 당장은. 시간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돌려주세요. 결국 서영의 아버지는 강제로 사업 자금을 회수했어요. 음식점 권리금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압류해버렸죠. 태준의 사업은 하루 만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서영은 이혼 소송을 냈어요. 태준의 간통행위가 명백했기 때문에 태준이 유책 배우자가 된 거였죠. 위자료로 2억을 더 물어야 했어요. 사업자금 3억과 위자료 2억, 총 5억을 잃게 된 거였습니다. 태준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돈도 없고 사업도 망하고 아내에게도 버림받았죠. 그때서야 태준은 미영을 찾아갔어요. 마지막 희망처럼 말이에요. 미영의 집 앞에서 태준이 울면서 애원했어요. 미영아,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정말 잘할게. 하지만 미영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뭔 소리야? 서영이가 이혼하자고 해. 나 정말 갈 곳이 없어. 우리 다시. 그때 미영이 집안에서 짐봉지를 하나 가져왔어요. 태준이 그동안 두고 간 옷가지와 물건들이었죠. 미영이 그 봉지를 태준 앞에 던졌어요. 가져가. 미영아. 내가 상간녀 노릇까지 했다. 이제 끝. 미영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치욕을 당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하자고. 태준이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어요. 제발. 나 정말 갈 곳이 없어.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나는 이제 너와 상관없어. 미영이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태준은 문 앞에서 한참을 울었지만 미영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석진이 엄마에게 물어봤어요. 엄마, 정말 아버지랑 다시 시작할 생각은 없어요? 미영이 차를 우리며 대답했어요. 석진아, 복수는 차가운 음식이 아니야. 뜨겁게 끓여낸 국물이지. 석진은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했어요. 엄마가 처음부터 이 모든 걸 계획했다는 것을. 엄마가 아버지를 다시 받아들인 척한 건 다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래. 내 아버지는 돈이 있을 때는 나를 버렸지만 돈이 없어지니까 나한테 온 거잖아. 그런 남자한테 왜 내 인생을 또 맡겨야 해? 미영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서영이가 너를 믿게 만든 것도, 내 아버지가 이 집을 드나들게 한 것도 모든 게 계획이었어. 석진은 소름이 돋았어요. 엄마의 복수가 이렇게 치밀했다니. 그럼 서영 이모는? 서영이는 내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됐고 자신의 인생을 되찾았어. 고마워해야 할 일이지. 그때 현관 앞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태준이 또 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었죠. 미영아, 제발 문 열어줘. 나 정말 갈 곳이 없어. 하지만 미영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차를 마시며 태준의 목소리를 무시했죠. 조강지처는 버려지는 게 아니라 버리게 만드는 거니까. 미영이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1시간 넘게 문을 두드리던 태준은 결국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그 뒷모습을 창문으로 지켜보던 미영의 입꼬리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3년 전 배신당했던 그 치욕을 완벽하게 갚아낸 순간이었어요. 과연 이것으로 미영의 복수는 끝난 걸까요? 그리고 완전히 나락에 떨어진 태준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지금 이 가족들에게는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깊은 밤 2시 석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서영이었어요. 하지만 석진은 그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서영과의 마지막 연결고리가 될 줄 몰랐거든요.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석진은 군대를 다녀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작은 회사에서 일하며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 오랜 복수국이 끝난 지도 벌써 5년. 모든 것이 정리된 줄 알았는데 과거는 여전히 그들을 찾아오고 있었어요. 석진은 이제 26이 되었습니다. 키도 훌쩍 자랐고 얼굴에는 어른의 의연함이 생겼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때의 기억들을 잊지 못하고 있었죠. 특히 서영에 대한 기억 말이에요. 그녀가 주차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에게 의지했던 모습, 카페에서 진실을 알고 무너졌던 순간들. 그 모든 게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석진에게 서영은 그냥 아버지의 두 번째 부인이 아니었어요. 진짜 누나 같았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5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씩 서영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습니다.
이혼 후 서영은 완전히 연락이 끊겼어요. 석진이 몇 번 안부를 물어보려 했지만 엄마가 말렸거든요. 이제 그만 놔둬. 서영이도 새로운 삶을 살 권리가 있어. 미영의 말이 맞았어요. 서영은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죠. 한편 미영은 요리 강사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주부들에게 요리를 가르치는 일이었죠. 처음엔 생계를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의외로 재능이 있었어요. 학생들이 미영의 수업을 좋아했고 입소문이 나면서 수강생이 늘어났죠.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요. 석진이 어느 날 말했어요. 미영이 요리를 가르치는 모습을 보니 정말 평온해 보였거든요. 그래. 이제야 내 삶을 사는 것 같아. 미영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묻어났어요. 복수를 마친 후에 미영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 차가웠던 눈빛이 사라지고 평범한 중년 여성의 따뜻함이 돌아왔죠. 누나도 마찬가지였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연애도 하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석진아, 우리 이제 진짜 평범한 가족이 된 것 같아. 누나가 어느 날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그 복잡했던 과거가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이제는 평범한 일상이 돌아왔거든요. 아버지 태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혼 후 태주는 완전히 몰락했어요. 5억이라는 거금을 잃고 갈 곳도 없어진 상황이었죠. 한동안 고시원에서 지내며 아르바이트로 겨우 생계를 유지했어요. 한때는 잘 나가던 회사원이었는데 이제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는 신세가 됐죠. 석진은 가끔씩 아버지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지만 직접 만날 용기는 없었어요.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요? 어느 날 미영이 석진에게 물어봤어요. 글쎄요. 궁금하긴 한데 뭔가 어색할 것 같아요. 석진의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만나고 싶으면 만나도 돼. 이제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판단해. 미영은 더 이상 태준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복수를 마친 후엔 그냥 무관심해졌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이었어요. 석진이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발신자를 보니 서영이었습니다. 석진은 깜짝 놀랐어요. 5년 만에 처음 오는 연락이었거든요. 하지만 샤워 중이라 전화를 받을 수 없었어요. 급하게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는 이미 전화가 끊어진 후였죠. 석진이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서영은 받지 않았어요. 뭔 일이지? 왜 갑자기 새벽에 전화를 했을까? 석진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서영이 왜 갑자기 연락했는지,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됐거든요. 다음 날 아침 석진은 엄마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어젯밤에 서영 이모한테서 전화가 왔었어요. 미영이 차를 우리던 손을 멈췄어요. 서영이가? 네, 새벽 2시쯤에. 그런데 제가 샤워 중이라 못 받았어요. 미영이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다시 연락해봤어? 해봤는데 안 받더라고요. 그때 미영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드는 것 같았죠. 엄마, 혹시 서영 이모가 어떻게 지내는지 아세요? 석진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미영이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사실 서영이가 많이 힘들어했던 것 같아. 어떻게 아세요? 가끔씩 소식을 들었거든. 이혼 후에 혼자 살면서 많이 외로워했다고 해. 석진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럼 어젯밤 전화도 아마 외로워서 그랬을 거야. 너를 진짜 동생처럼 생각했으니까. 미영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복수를 완성했지만 서영에 대한 미안함은 여전히 남아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석진은 계속 서영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죠. 일주일 후 석진은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회사 동료가 우연히 뉴스를 보다가 말해준 거였어요. 야, 석진아. 이 사람 내가 아는 사람 아니야? 동료가 휴대폰을 보여줬는데 거기에 서영의 부고 소식이 나와 있었어요. 석진은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서영이 세상을 떠났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홀로 쓸쓸히 말이죠. 기사를 자세히 보니 서영은 이혼 후 혼자 살면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했어요. 주변에 의지할 사람도 없었고 점점 더 외로움에 빠져들었다고 했죠.
그리고 그날 밤 석진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던 거예요. 아마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겠죠. 5년 전 자신을 진심으로 위로해준 석진이 그리웠던 거겠고요. 하지만 석진은 그 전화를 받지 못했어요. 석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만약 그때 전화를 받았다면 서영을 위로해줄 수 있었을 텐데, 혹시 다른 결과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날 밤 석진은 엄마에게 그 소식을 전했어요. 미영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복수의 상대였다고 해도 서영의 죽음은 예상하지 못했던 거였어요. 엄마, 우리가 서영 이모를 너무 힘들게 한 건 아닐까요? 석진이 눈물을 흘리며 물어봤어요. 미영도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미안해, 석진아. 정말 미안해. 그날 밤 모녀는 함께 울었어요. 복수는 완성됐지만 그 대가가 이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거든요. 복수란 건 결국 모두를 아프게 하는 거구나. 미영이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석진은 서영의 장례식에 참석했어요. 하지만 사람이 거의 없었죠. 서영의 부모님과 몇몇 친척들만 있을 뿐이었어요. 그 쓸쓸한 장례식을 보며 석진은 깨달았어요. 사람은 혼자 오고 혼자 가는 거구나. 그 사이에 누군가와 진심으로 연결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장례식이 끝난 후 석진은 서영의 무덤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서영 이모,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전화 받지 못해서, 마지막에 혼자 두게 돼서. 석진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날 이후 석진은 많이 달라졌어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됐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외면하지 않으려 노력했죠. 미영도 마찬가지였어요. 복수에만 집중했던 지난날을 반성하며 이제는 정말로 평화로운 삶을 살려고 했어요.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는 모든 사람에게 남았구나. 어느 날 미영이 석진에게 말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계속 살아가야 해. 서영이 목까지도 말이야. 그 말이 맞았어요. 죽은 자는 돌아올 수 없지만 산자들은 계속 살아가야 했으니까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모든 것이 정리되고 평온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서영의 죽음은 그들에게 또 다른 과제를 남겨줬어요. 과연 진정한 용서와 치유는 언제 올까요? 그리고 이제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상처는 시간이 약이 된다지만 어떤 상처는 평생 아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석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서영의 죽음으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이 가족은 진정한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길고 복잡했던 복수의 끝에서 말이죠. 복수란 무엇일까요? 누군가를 망가뜨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스스로를 지키는 것일까요? 오늘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상처를 딛고 일어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서영이 세상을 떠난 후 가장 큰 변화를 보인 사람은 미영이었어요. 복수를 완성했을 때는 시원함을 느꼈지만 서영의 죽음을 겪고 나니 모든 게 허무해졌거든요. 내가 한 게 정말 옳은 일이었을까? 미영은 밤마다 이런 생각에 잠들지 못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영은 깨달았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요리 강사 일에 더욱 열중했어요. 학생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녀에게 새로운 의미를 주었거든요. 선생님, 오늘도 정말 맛있었어요. 수강생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미영의 마음을 치유해줬어요. 어느 날 미영은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같은 문화센터에서 도자기 강의를 하는 선생님이었어요. 50대 초반의 온화한 남자분이었죠. 커피 한잔 하실래요? 그분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을 때 미영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는 없었죠. 네, 좋아요. 그렇게 미영에게도 새로운 인연이 시작됐어요. 물론 금방 연애를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그분은 미영의 과거를 알고도 이해해줬어요. 그리고 기다려줬죠.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지금의 미영 씨가 더 중요하죠. 그 말이 미영에게는 큰 위로가 됐습니다. 한편 석진은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되어 있었어요. 서영의 죽음을 겪으면서 더욱 성숙해졌거든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누군가 힘들 때 외면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석진은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괜찮다고 했던 그 말의 진짜 의미를 말이에요. 그건 단순히 괜찮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최강의 갑옷이었던 거죠.
엄마가 아버지를 용서한 척했던 것도 서영에게 잘하라고 했던 것도 모든 게 자식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였어요. 엄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석진이 미영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그런 석진에게도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어요. 회사에서 만난 동료였는데 밝고 긍정적인 성격의 여자였어요. 처음에는 친구로 지내다가 점점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게 됐죠. 석진 씨는 다른 남자들과 달라요. 뭔가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녀가 어느 날 말했어요. 석진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가 겪은 일들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그렇게 석진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어요. 누나는 어떨까요? 누나는 이미 1년 전에 결혼했어요. 대학 때 만난 선배와 연애를 해서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였죠. 처음에는 아버지 없는 결혼식이 어색했지만 미영과 석진 그리고 친구들의 축복 속에서 행복한 결혼을 했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우리를 이렇게 잘 키워줘서. 누나가 결혼식 날 미영에게 말했을 때 미영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게 이 가족은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태주는 어떻게 됐을까요? 태주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었어요. 가끔씩 미영의 집 앞에 나타나서 문을 두드렸거든요. 미영아, 나 좀 봐줘.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미영은 더 이상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석진이 나서서 아버지를 말렸어요. 아버지, 그만하세요. 엄마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석진아, 너라도 아빠를 도와줘. 아버지가 엄마한테 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석진의 차가운 말에 태주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도 태주는 계속 나타났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찾아와서 미영을 만나달라고 했죠. 결국 미영은 법적 조치를 취했어요. 스토킹 방지법을 적용해서 태준이 접근하지 못하게 한 거였죠.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지자 태준은 더 이상 나타날 수 없게 됐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미영이 안도하며 중얼거렸어요. 그렇게 태준은 완전히 그들의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태준의 소식은 가끔 들려왔어요.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했죠. 석진은 가끔 아버지가 안쓰러웠지만 도와줄 생각은 없었어요. 아버지는 스스로 선택한 길이에요. 그게 석진의 생각이었어요. 어느 겨울날 미영과 석진이 함께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어요. 석진아, 엄마가 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석진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아버지를 다시 받아들이는 척했는지, 왜 서영 이모한테 잘하라고 했는지. 지금은 알겠어요. 엄마가 우리를 지키려고 했다는 것을. 미영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그래도 서영이 일은. 정말 미안해. 엄마, 그건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서영 이모도 자신의 선택을 한 거예요. 석진의 말이 미영에게는 큰 위로가 됐어요. 엄마는 괜찮아. 정말 괜찮아. 미영이 예전에 했던 그 말을 다시 했을 때 이번에는 진짜로 괜찮아 보였어요. 그날 밤 석진은 일기를 썼어요. 오늘 엄마와 긴 대화를 나눴다. 엄마는 이제 정말 평화로워 보인다. 복수는 끝났고 이제는 모두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서영 이모의 죽음은 여전히 가슴 아프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멈춰 있을 수는 없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계속 살아가야 하니까. 아버지도 언젠가는 자신의 자리를 찾길 바란다. 비록 우리 곁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1년이 더 지났어요. 미영은 도자기 선생님과 결혼을 약속했어요. 두 번째 결혼이었지만 이번에는 정말 행복해 보였죠. 석진도 연인과의 관계가 깊어져서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누나는 임신 소식을 알려왔어요. 미영이 곧 할머니가 되는 거였죠. 정말 신기하네. 우리 가족에게도 이런 평범한 행복이 올 줄 몰랐어. 석진이 누나의 임신 소식을 들으며 말했어요. 그러게.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는데. 미영도 감격했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그때 정말 힘들었죠? 누나가 물어봤어요. 힘들긴 했지. 하지만 너희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우리는 엄마가 우리를 지켜준 걸 알아요. 석진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래.
엄마는 최고의 갑옷이었지. 누나도 동의했어요. 미영이 두 아이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이제는 너희들이 각자의 갑옷을 만들어 가렴. 누군가를 지키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말에 석진과 누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밤이 깊어갔지만 세 사람의 대화는 계속됐어요. 과거의 상처들, 복수의 무게감, 그리고 새로운 희망에 대해서 말이에요. 상처는 아물지 않아도 괜찮아. 흉터가 되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니까. 미영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렇게 이 가족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복수로 시작된 이야기였지만 결국은 용서와 치유의 이야기가 되었어요.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었지만 그들만의 평화를 찾았죠. 태주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서영은 정말 평온히 쉬고 있을까요? 그런 것들은 이제 중요하지 않았어요. 남겨진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였으니까요. 석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중얼거렸어요. 우린 결국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 자리는 따뜻했습니다.